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분들 모셔보죠. 다섯 댕댕이와 함께 사는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전문가로 매주 나오시는데 조합이 너무 웃겨요. 개인적으로 박문성 위원님과의 조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평소에 뭐 TV에서 보던 분이라서 저 이런 분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죠, 저요. 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 분위기는. 아니, 원래 축구가 소음이 많이 나는 스포츠라서 예. 오늘 아주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층간 소음과 그 소음이 같은 거군요. 층간 소음과 축구의 소음이 같다고 보시는 우리 서민 교수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슬기로운 업쇼님께서는 박문성 위원님도 나오셨는데 축구 이야기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갑자기요? 예, 뭐 네, 간단하게 어떤 얘기 할까요? 축구의 매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쉽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보다 피파에 가입한 나라가 더 많은데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 장비도 그렇게 특별히 필요 없고 공간의 제약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 혹시 뭐 축구 선수 중에서 뭐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 안 계시나요? 아, 제가 그 조만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층간 소음. 네. 알겠습니다. MSSK님께서는 갑자기 분위기 축구라고.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요즘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두 분도 아파트에 생활하십니까? 예, 저도 아파트 살고 아파트 있고요. 사시고요. 네, 4층 살고 있는데 4층. 3층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박문성 위원님은요? 전 7층 삽니다. 네. 제가 이겼네요. 예. 제가 3층 이겼습니다.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쟁. 예. 2012년에서 올해 3월까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입니다. 두 분도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를 받거나 뭐 그런 일 있으십니까? 네, 뭐 많지는 않은데 좀 소리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예. 뭐 많지는 않았는데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결혼하고 이사간 아파트, 그러니까 상계들 아파트에서 이제 아래층 분을 만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바로 그냥 정색하면서 니네 때문에 시끄러 죽겠다고, 니네 개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인지 뭐 그냥 스스스 소리가 너무 짜증 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색하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피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사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입니다. 진짜. 진짜입니까? 예, 너무 고통받다가. 예. 현재 집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아래층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올 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매트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두꺼운 매트를 전 집에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지금이야 이제 스튜디오를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는 또 집에서 이렇게 중계를 살짝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책방에서 한 적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유럽 축구를 보면 새벽에 있다 보니까 뭐 누가 뭐 멋진 골이라도 넣으면 손흥민 선수가 골이라도 넣으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새벽 경기를 보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위층에 계셨나 봐요. 어제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거 잘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중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소리 듣고.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다행히 축구 팬이셔가지고 이해는 해주셨는데 약간 돌려서 매기신 거죠. 돌려가기죠. 왜냐면 아파트에 유명 해설가 살면 그건 되게 영광이지 않나요? 영광이긴 하지만 자다가 깨면 그리고요. 박문성 위원님 소리를 자세히 안 들어보셔서 그래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손흥민이 골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좀 좋게 항의를 들으신 거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층간소음 문제는 제가 뭐 나머지는 뭐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전 층간소음 이러면 왜 이해를 못할까? 왜 저만한 소리 갖고도 저럴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시선 중에.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조그마한 소리를 nen다고 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들으시는 분이 그걸 예민하게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계속 조금 들리다 보면 계속 들리고 일상생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해야 되고 그 개인이건 사회건 이게 가장 관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이가 셋이어서 아예 1층으로 아파트를 구한 적이 있고 지금 이제 7층인데 이사를 갈 때마다 아예 처음에 이사 가는 날
다 말씀드립니다. 위아래로 가서 예.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 있고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혹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명절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미리 얘기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고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시다니 진짜. 아니, 애가 셋 있다 보면 막 생존법이라고. 근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그 휴대전화로 이제 진동 12시 넘어서 이제 진동벨이 울렸는데 예. 그 다음 날 쪽지가 붙어 있더래요. 맞아요. 이왕이면 휴대폰 좀 무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휴대폰 진동음 갖고도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예. 이제 잠을 깨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서민 교수님께서는 또 이웃들과 좀 원만하게 지내는 비결이 따로 없으십니까? 저 이웃하고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개 산책하다가 예. 이웃 주민들하고 이제 싸울 때마다 제가 아파트를 옮기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개 문제고 층간소음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싸움이 되는 이유가 이제 아래층에서 안 되겠다 보복을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데 예. 단순히 이제 올라가서 항의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낫지만 우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퍼. 우퍼 그러니까 우퍼라는 스피커를 그렇죠. 벽에 붙여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출근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되면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동이 막 울리니까 그러면. 소리가 하루 종일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리고 음악 그렇게 틀어놓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그거는 이제 그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창문으로 계속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이제 가서 내려가서 봤더니 그 방충망에다가 담배 3대를 그냥 불 붙여갖고 놔둔 거예요. 꽂아놓은 거예요 방충망에. 이제 그러면 큰 싸움이 되죠.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항의 같은 거는 이제 무조건 관리소나 경비실, 인터폰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직접 올라가고 이러는 것도 사실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나는 게 어쨌든 되게 올라가서 보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니까. 그 참 그럴 때 좀 참고 좀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러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저번에 이웃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시나요? 저는 무조건 항상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항상 제가 개에 대한 문제만 빼면은 저는 순한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죠. 저희 개가 좀 있어서 미리 죄송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 스리퍼 신고 다닙니다 집에서. 그 발 뒤꿈치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스리퍼로 이렇게 그 마이클 잭슨처럼 걸어다녀요. 문워크 하신다는 거죠? 문워크 거의. 이게 뭐야 갑자기. 자 3174번님께서는 윗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데 거의 종일 짖고 벽이나 바닥을 좀 박박 긁어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월에 제가 이사 오고 아직까지 윗집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근본적이고 하려면 정말 아예 시공을 할 때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그런 자재를 쓰고 관련 법규를 만들고 이래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의 핵심은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듣는 분이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찾아가서 해야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싸움을 크게 하니까 꼭 찾아가 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하고 상담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개가 짖는 이유가 이제 혼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두 마리를 키우시면 그게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길어져서.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응급 대책으로는 흡음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층간소음 때문에 흡음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돼요. 소리를 이렇게 짖는 소리를 좀 완화시킵니다. 일단은 또 방문 들여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일이 터졌을 때 찾아가면 이미 감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한번 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냥 이거는 아이 입장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짠하냐면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항상 아이는 사실 뭐 이제 걷기 시작하면 걷고 몸의 중심이 좀 흔들리니까 쿵쿵쿵 걷고 그다음에 좀 뛰고 이게 그냥 아이의 성장 발전에 아주 당연한 수순인데 그럴 때부터 뒤꿈치를 들어라. 그렇죠. 뛰지 마라. 이거를 몇 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이가 주눅 들고 아이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걸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고층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가 너무 짠하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밟고 티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게 그 운동장이 막 있고 1층에서 층간소음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았고 층간소음 없이 막 뛰어놀고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티 없이 잘할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본인 입으로 밟고 티 없이 티가 없는지는 제가 밝은 건 이해하겠는데 티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5953번님께서는 층간소음이 한 번 귀가 트이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피가 마릅니다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KY로 시작하는 님께서는 경비실, 관리실, 층간소음센터, 경찰서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퍼에 담배에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또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박문성 의원님 따로 스튜디오 구하셔서 방음 설치하셔서 중계하시죠? 네, 저는 이제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가 주위에 그래도 별로 안 나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아예 따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도 특별히 주위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군요.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좀 피해를 받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봤습니다. 또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했다. 뭐든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말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4층 사는 분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층 사람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 가기 전날 내가 니네 때문에 못 살게 해서 이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네 너무 시끄럽다. 근데 5층 사람은 진짜 그런 걸 몰랐고 그 사람은 6층만 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이사 가고 나서 이제 그 3층 사람을 그러니까 그 3층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간 4층의 아래층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위에서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 사람이 이사 안 갔으면 내가 이사 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피해자고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자신도 누군가에게 좀 가해자다 이런 거는 조금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4층, 5층, 6층, 3층 나오니까 약간 추리소설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 군대 내리갈굼 같았습니다. 자, 5811번님. 날이 더워지니까 윗집에서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외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또 어떻게 좀 방법이 있겠습니까? 에어컨 실외기도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아마 정말. 그러면은 조금 소리가 좀 큰 거 같네요. 요즘은 그렇게 크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집집마다 다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예민하다면 역시 가서 근데 이거는 가서 뭐 말씀 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에어컨을 조금 이제 무리해서 에어컨을 좀 새 걸로 장만하시면 요새 거 진짜 소리 잘 안 나거든요. 더 시원하고 전기세도 덜 나가고. 근데 또 에어컨 아마 주무실 때 밤에 또 많이 키실 테니까 좀 그게 걸리겠네요. 좀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천안 사는데 저녁에 좀 시원해서 저희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여러분 천안으로 이사 오세요. 뭐 홍보대사. 저희 빨리 100만 돼야죠. 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안 들리던 이런 소리도 들린다, 뭐 힘들다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평소에 좀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집에서? 예민하신 편입니까? 저희도 뭐 들리는 건 있습니다. 들리는 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와이프랑도 얘기를 하면서 뭐 어때 정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가장 예민하게 들리는 건 전 뭐냐면 이렇게 끄는 소리예요. 그렇죠. 식탁이나 의자를 위해서 탁 밤에 끄르면 끄는 소리. 그게 이렇게 크다란 느낌보다는 되게 이렇게 뭐 기분 안 좋게 싹 넘어가는 막 유리에다가 칼 긋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칠판에 막 손톱으로 그게 조금 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참으시는 편이시죠? 저는 제가 아파트 생활 10여 년 하면서 딱 한 번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정말 계속 낮밤으로 똑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제가 직접 가긴 그렇고 그래서 그럼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뭐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한 몇 달 계속 된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나라 층간소음 최대 비극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LPG 가스를 틀어놓고 그냥 집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서 LPG 좀 틀어놨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분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그다음 집 터져가지고. 근데 아마 그 전에 몇 번 그러면 다툼이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찾아갔는데 층간소음이 이렇게 무서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준비를 특별히. 박문성 의원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저는 열심히 준비하는 대본 보는데 다른 거 인터넷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천재형과 노력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흡연 문제 또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저희는 차라리 층간소음은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에 그 배수구나 변기를 타고 그렇게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화장실에 많이 납니다. 그거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역시 또 참으십니까? 네, 저는 뭐 그거 갖고는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게 다 느끼시나 봐요. 그럼 계속 타면 만약에 뭐 어디 아래층에서 했으면 다 타고 위아래로 다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그 다음 날 엘리베이터 1층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누가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정중하게 쓰시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 뭐 기관지가 안 좋은 뭐 가족이 있어서 집에서의 흡연은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층간소음 문제는 조금 뭐 이해하자 아니다 뭐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다면 층간 흡연 문제는 사실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 문제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날 수밖에 없는데 생활 소음 같은 거. 담배는 이제 요즘 뭐 그 흡연 아파트나 아니면 요새는 집에서 거의 피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간혹 화장실에서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흡연 안 하시는 거죠? 흡연자의 고통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우리 서민 교수님 흡연을 이제 안 하는. 혹시 뭐 피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층간 흡연으로? 층간 흡연. 그럼요. 담배 가끔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럴 때 복도에 담배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 없이 자랐잖아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더 짜증이 나요, 남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밝은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티 없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담배를 피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니까 전혀 뭐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하는 건 저도 복도 혹은 주차장에서 피우시는 분들 있어요. 많아요. 대박이죠.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시고 나오셔가지고 담배를 태우시고 올라가시고. 그러면 그게 지하 주차장은 막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담배 냄새와 연기가 쫙 풀어져.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아이들 내려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만. 애플리케이션으로 은120님께서는 우리 서민 교수님 매일 나와달라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7028번님께서는 위층은 항상 아래층에게 기본적으로 미안함을 갖는 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발끈하는 건 아나무인의 시작이며 문제의 발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4층인데 3층에 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인정합시다 하셨고 LDW님께서는 이사를 오면 먼저 인사하고 좀 친분을 쌓으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사실 요즘 이웃 간 좀 먹먹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애가 셋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인사 갈 때 아이들 전부 데려갑니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셋을 이렇게 있으면 아유 고생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은 걸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풍경 자체가 뭔가 이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 나오죠. 제가 본 사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저희 때문에 시끄럽죠. 너무 죄송해요라고 하는 그 쪽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좀 참아야겠다 생각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5869번님 윗집 아랫집 저녁 초대 한번 하세요. 절대 싸움 안 납니다 하셨네요. 또 슬기로운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쳐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대의과대학 서민 교수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